뭐 바람에. 카메라 넘어가. 카메라 있어. 붙잡고 있어. 일단 써보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 회사가 뭘 믿고 그렇게 얘기하나 싶었어. 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오늘 저는 벤네비스 옥저버 쉘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쉘터나 텐트 같은 경우에 야외에서 피칭해 가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도 하추 자연휴양림에 가서 1회 촬영을 했고요. 그날 촬영한 게 좀 아쉬워서 다시 인제 노지에 가서 2차 촬영을 했는데요. 두 촬영분을 제가 돌아볼 때 아주 멋있습니다. 디자인도 특이하고 서서 다니니까 좋고. 그냥 소개드리는 영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좀 깊이 있게 설명드리는 거는 좀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도록 가급적이면 논리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제 방에서 리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계절용 돔형 쉘터를 필요로 했었는데요. 특히 봄서부터 가을까지 휴양림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휴양림 데크에 올라갈 수 있고 또 서서 생활할 수 있는 높이의 쉘터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럴 만한 쉘터는 국내에 다양하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의 눈높이에 들어오는 쉘터는 찾아볼 수가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제품들을 찾아보던 중에 우연하게 오늘 소개드릴 벤네비스 옵저버 쉘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된 제품이라 궁금한 게 있어서 회사 측에 메일로 질의를 했었는데요. 회사 역사가 궁금했었고요. 또 하나는 쉘터의 장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보냈는데요. 돌아온 답변을 잠시 소개드리면 21년 4월에 오늘 소개드리는 벤네비스 옵저버 쉘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름 만에 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신진 아웃도어 기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요. 벤네비스 옵저버 쉘터는 원단이 나일론인데요. 최상위급 원단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이 벤네비스 옵저버 쉘터를 소개하기 이전에 회사하고 주고받은 내용이었고요. 쉘터가 집에 도착을 하고 박스만 개봉한 상태로 놔뒀다가 이번에 이제 리뷰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인제에 있는 하추 자연휴양림을 갔는데요. 수납 가방에 대부분 보면은 그냥 실크 인쇄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제 로고를 찍거나 상호를 찍거나 상표를 찍는데 원단으로 해가지고 꼭 마크같이 이렇게 붙였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가방을 오픈을 했는데요. 이 폴대의 파우치에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2개가 돼 있더라고요. 여기 폴대인데요. 이 폴대는 좀 인상적인 게 이렇게 포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은 가이라인 같은 거를 여기다 넣어 갖고 다닐 수 있게끔 수납하는 포켓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저도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거를 못 봤는데 이렇게 포켓이 2개나 되어 있는 거는 좀 세심하게 제품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까지 폴대 파우치에 포켓이 있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꽤나 장비를 많이 이렇게 써봤던 사람인데 포켓이 있는 폴대 파우치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스킨을 꺼내서 데크 위에다가 이제 피칭을 하려고 했는데 딱 펼쳐놓고 보는 느낌이 회사에서 저한테 얘기했던 내용이 확 와닿더라고요. 원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상급인 것 같습니다. 이거 원단이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건 직관적으로 제가 느낀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이론이 도대체 두께가 이거 나이론도 여러 가지겠지만 원단이 참 좋았어요. 회사 마케팅 담당자로부터 받았던 원단이 최상급이라는 말이 딱 와닿으면서 이게 뭐지?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쉘터에 대한 첫 인상은 기대 이상입니다. 다원님도 기대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디테일이 신경 많이 쓰셨네. 디테일이 좋습니다. 이 정도면 국내 이거 가격이 비싼 편 아닌데 이러면 좋아. 안에 들어가 봐 더. 이게 제가 지금 느끼는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게 컬러도 참 첫인상이 참 좋았는데다가 오늘 이게 피칭하면서 사실 조금 버벅거렸거든요. 왜냐면 이게 저도 처음 설치하니까 거기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근데 원단도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단도 참 좋은 것 같고요. 회사에서 설명하기를 나이론으로서 최상의 원단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텐트를 쓰면서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벤네비스 옵저버 쉘터는 폴대가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폴은 여기 보시는 폴은 요게 11mm 서브 폴대고요. 요거는 13mm 메인 폴대입니다. 그래서 4개의 폴로 자립이 되는 쉘터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것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폴대 규격이 좀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메인 폴대는 힘을 더 받고 장력이 필요해서 13mm를 썼는지 모르지만 13mm면은 일반 세터 중에서도 좀 굵은 편이거든요. 경험해보라는 메인 폴대하고 서브 폴대는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면 길이로 구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폴대 중에 색깔이 다르게 돼 있는 게 이제 메인과 서브 폴대를 구분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미리수가 틀리니까 그냥 그걸로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쉘터를 설치해서 놓으니까 딱 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텐션이 골고루 분산된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이게 사실 이 캠핑 쉘터나 텐트에 대해서 많이 써보지 않은 사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팩을 박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냥 이렇게 폴대를 넣어가지고 딱 세워보면요. 느끼는 게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얘기하는 가성비 얘기하고 저렴한 40만 원에서 60만 원대 이런 쉘터들 그보다 더 비싼 것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텐션이라는 건요. 팩을 박지 않고 세우기만 한 상태에서 딱 보니까 이 구조가 폴 4개로 되는 구조인데 더군다나 완전한 반구형 돔도 아니고 좀 디자인이 독특한 쉘터인데요. 이게 자립된 상태를 딱 보니까 텐션이 골고루 분산된다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자, 이쯤 되시면 제가 왜 제 방에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지 대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잘 만들어진 쉘터였습니다. 네, 저는 참 기대 이상이었고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쉘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인 리뷰 같이 그냥 야외에서 폴 몇 개고 이런 거를 설명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쉘터가 어떤 쉘터였다는 걸 제 경험을 소개드리는 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안목을 넓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관적으로 느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제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쉘터를 처음 피칭하면서 느꼈던 점을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런 방식으로 리뷰를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킨도 하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손잡이가 잘 돼 있네요. 자, 여기까지 열리게 돼 있고요. 우선 여기다 걸어 놓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창이고요. 예, 메시창도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다 걸어 놓고요. 다음으로 제가 오늘 가장 큰 감동을 받은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쉘터의 3분의 2 부분은 클립으로 체결하게 되어 있는 쉘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클립을 채우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든 쉘터라는 얘기를 제가 옆에 있던 아내에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클립이라는 게요,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회사들은 그 클립이 굉장히 디테일해가지고 플라스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릴 때 느낌이 다르게 돼 있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 쉘터의 클립이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떤 게 놀라우냐면 스킨과 클립 사이를 연결해주는 방법이 놀라웠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지금 사용하고 계신 폴이 노출되는 방식의 쉘터나 텐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클립과 스킨을 연결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부분 넓적한 천으로 I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할 겁니다. 그거보다 조금 상위급으로 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제가 보여드리듯이요. 지금 제가 참고로 보여드린 I자는 제가 캠핑하면서 옆에 있는 분의 쉘터를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A자로 되어 있는 거는 국내의 최고의 아웃도어 회사고, 이미지에 보시면 그 스킨 패턴을 보시면 알지만 유명한 쉘터입니다. 그런데 그 국내에서 최고로 유명하고 며칠 전만 해도 쉘터를 추첨을 통해서 팔았어요. 그 정도로 인기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그 쉘터마저도 A자로 되어 있습니다. 클립하고 원단하고 연결하는 방법이. 그러면 벤네비스는 왜 제가 감탄을 했느냐? A자가 아닙니다. I자도 아닙니다. 이런 클립 부분이 있죠? 예, 이런데 이거는 이렇게 날개가 있어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졌고요. 전체적으로 길게 해서 클립을 연결했습니다. 이 방식이 왜 좋으냐면 튼튼하기도 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죠. 단순합니다. 이 I자로 하는 건 간단해요. A자로 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비용도 더 들겠죠. 뭐 요즘은 제품이 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고 그러니까 공정이 많아지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채택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쉘터나 텐트는요, 벤네비스 쉘터 같이, 이게 말이 바뀌었나요? 벤네비스의 쉘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쉘터들이 하고 있는 그 형태를 갖춘 겁니다. 이거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해요. 원가가 올라가고 공정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거기에서 야외에서 그냥 이 쉘터를 소개하는 정도로 맞춰서는 안 되겠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여러 내용들 있죠. 제가 얘기 드린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 방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스웨덴의 힐레베르그 텐트나 쉘터 같은 경우에는요, 재질은 다릅니다. 힐레베르가 더 좋습니다. 물론 거기는 뭐라 그러죠? 비닐에 섬유가 들어간 하여튼 특수한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작게 만들어서 박음질을 했는데도 역시 힐레베르그다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자재는 아니지만 이렇게 만든다는 자체가 이 기업은 다시 봐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국내에 쉘터나 텐트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벤네비스 쉘터를 판매하는 이 기업에서 많은 걸 느끼고 반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그런 촉매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제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서 가방에 붙어 있는 로고를 대부분 이제 실크 인쇄로 하는데 뭐 마크 같이 이렇게 붙였다는 것도 그런 작은 게요. 사실은 그게 디테일이고 그게 기업 이미지를 확 바꿔놓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작은 거에서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제가 꼼꼼하거나 꼼꼼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제품이든지 작은 것에서 감동을 줄 때 그 회사를 다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 폴대 있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제가 다양한 텐트나 쉘터를 써봤다 하더라도 또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소개를 드리면 폴대에 보면 대부분 그냥 폴대는 폴대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거를 설치하면서 보니까 폴대에 글씨가 써져 있더라고요. 그게 뭔 약자인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폴대마다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볼 때 다 원가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저는 이 벤네비스 옵저버 쉘터를 요번에 보면서 만약에 이게 메이저에서 이 정도로 만들었다 그러면 얼마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충분히 이 쉘터는 판매되는 가격에 가치가 있는 쉘터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그 별매품인 그라운드 시트를 깔아봤는데요. 사실은 그날 그걸 깔아볼 계획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라운드 시트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마음이 갑자기 쉘터를 보더니 바뀌었어요. 제 블루밍에서 잠은 자기를 하고 쉘터에서 리뷰만 하고 쉘터에서 생활 공간으로 쓰려고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좌식으로 그냥 지내자 쉘터에서 마음에 드니까 딱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 공사할 걸 아무것도 안 가져간 상태라 차에 있는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좌식으로 하룻밤 보냈는데요. 그라운드 시트가 소코리 같이 돼 있는 형태였어요. 밑에 거 여보. 아니야 이게 올라오는 거야. 이게 이중으로 돼 있네. 이게 소쿠리 같이 풋프린트가 올라오게 돼 있어. 이 소쿠리 형태로 돼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 가상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코너마다 고리를 2개씩 체결하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고리가 있고요. 요 위에 또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하면 꼭 바구니 같이 벌레나 해충이나 먼지 같은 게 안 들어오게끔 아주 꼼꼼하게 만들었네요. 그거를 체결하면서 보니까 내부에 이너 스커트가 있고 외부에 스커트가 또 있었습니다. 이중 스커트였습니다. 정말 저는 그날 이 옵저버 쉘터를 보면서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룻밤 보냈고요. 네 모서리에 벤틸레이션이 있고요. 완전한 반구형 돔은 아니지만 4개의 폴대를 이용해서 돔 텐트 형태를 갖추고 있는 아주 디자인이 독특한 쉘터였습니다. 그 우레탄 창으로 되어 있는 플라이는 설치를 해보니까 우레탄, 그러니까 비닐이 좀 얇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끝에서 끝까지 고무줄이 들어가 있었는데 자연에서 햇빛 받고 또 그러다 보면 고무줄 장력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거는 뭐 지금 경험해 보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양쪽 끝에 클립으로 2개씩 4곳에 클립을 꽂고 여기 플라이 결박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클립으로 돼 가지고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우레탄 플라이는 이 고무줄이 옆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향후에 야외에서 많이 쓰면은 이게 장력이 어떨런지 그거는 조금
모르겠네요. 벨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게 돼 있었는데요. 디자인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틀 피칭하고 사용하는 동안에 옆에 있는 캠퍼들이 오셔가지고 전부 멋있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니까 디자인은 보편적으로 다 좋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다만 옵저버 윈도우가 양쪽에 물방 무늬로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공간이 살짝 죽습니다. 완전 한 방구형보다는 공간이 살짝 죽는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부에는 전기 인입이 가능하도록 지퍼가 있었고요. 저 보시면은 저렇게 인입선이 있습니다. 자, 저렇게 포켓이 출입구 앞에 있고요. 쉘터의 장점만 쭉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점은 솔직히 제가 뭐 2번 사용해 봤는데 단점은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구태여 제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옵저버 윈도우 창이 약간 공간감이 조금 손해를 보게 돼 있다. 구태여 뭐 제가 한다면 그 벤틸레이션을 받쳐주는 스틱이 있는데요. 여길 보니까 스틱이 좀 가늘어서 원단을 이렇게 뾰족한 거로 누르듯이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라도 혹시 원단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 뭐 그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 같은 경우에 그 밑에 벨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받쳐주니까 그럴 염려는 없었는데 보시는 것 같이 벤틸레이션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스틱으로 돼 있는데 이 스틱이 조금 더 굵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벤틸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원단에 좀 데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렇게 살짝 벗어나서 아래로 내리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요거를 스틱을 조금만 굵게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렇게 써도 되긴 되는데 굳이 하도 흠 잡을 데가 별로 없어서 흠을 잡자면 그렇습니다. 모든 분이 그렇게 뭐 세심하게 그걸 보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야 뭐 있겠습니까만은 리뷰를 했다면 가장 큰 장점으로 어필을 했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개방감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고 그거로 인해서 완성도가 높고 좋은 쉘터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순서를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쉘터는 개방감이 좋다는 게 큰 장점이겠죠. 그런데 정말 환상이었습니다. 옵저버 윈도우 창은 엄청난 개방감이죠. 대단합니다. 개방감이 참 좋았습니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루프 윈도우 그것까지 포함하니까 진짜 개방감은 참 좋았고요. 쉘터 내부에는요 이와 같이 창이 있는데요. 이 창은 겨울에는 이제 이렇게 닫아놨다가 여름 되면은 이렇게 개방하시면 유용할 것 같고요. 이 창은 이렇게 이쪽 편에도 또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저는 비 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무조건 이걸 가지고 한번 나가보려 합니다. 혹시 회사 관계자가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도어에 보면은 이중 지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메쉬 지퍼고요. 하나는 스킨 지퍼인데요. 이 손잡이가 같은 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 가지고 어떤 때 열면은 메쉬가 열리고 어떤 때 열면은 스킨이 열리고 이렇게 지퍼가 헷갈리게 똑같은 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쉘터를 써보면서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퍼인데요. 요게 그 스킨 지퍼고요. 요게 메쉬 지퍼인데요. 요거에 색깔을 좀 달리 했으면 요거는 예를 들어서 흰색으로 하고 요건 검은색으로 한다 그러면은 메쉬 지퍼하고 스킨 지퍼를 구분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는 회사는 없는데 혹시 회사 관계자가 보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다 생각이 됩니다. 색깔로 구분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더 사용자가 편리하지 않을까.
아마 충분히 제가 이 쉘터를 보면서 그런 정도는 반영할 수 있는 회사다, 자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가 보신다면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수정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리라 보고요. 자주 이용할 겁니다, 이 쉘터를. 자, 긴 시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